네, 안녕하세요. 무용글로벌입니다. 오늘도 베트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짜는 9월 14일입니다. 9월 13일자 코로나 확진자 수는 전날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여전히 11,000명대가 나오고 있고요. 검사 수는 전날에 비해서는 한 10만 회 정도 준 상태입니다. 호치민 빈정 여전히 많이 나오고요. 다낭 같은 경우는 13명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1일 사망자 수는 381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누락된 부분이 합쳐져서 많아졌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전에 카운트 되지 않은 부분의 이런 사망자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호치민은 15일 이후에도 강력한 봉쇄가 연장이 된다라고 했는데 약간 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험 지역에도 지역 간의 배달 서비스를 허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호치민 7군, 구찌, 건저에서는 시범 운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무엇을 시범 운행하겠다라고 했냐면 코로나 통제 앱이 상당히 베트남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을 해서 그린패스 발급을 구상 중이다라고 했고요. 그린패스를 발급하는 대상은 누가 되냐면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 2차까지 완료한 사람, 그리고 질병에서 회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린패스 앱을 깔아서 그린존에서는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호치민의 이 세 군데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호치민에서 고향으로 이동하던 가난한 노동자들이 경찰에 잡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정상적으로 자기 오토바이를 타고 가거나 시에서 허락하는 교통수단을 통해서 간 게 아니라 냉장 트럭을 타고 가다가 잡혔다라고 합니다. 금문소를 지나갈 때는 허락된 냉장 트럭이라서 그냥 잘 지나갔었는데 고속도로 순찰대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15명이 한 차에 숨어 있었고요. 이 회사에서는 2대의 냉장 트럭을 이용을 해서 고향으로 사람들을 이동시켰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 사람들, 이동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노동자들이라서 고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이 차량 회사와 기사들에게는 각각 벌금을 부과했다라고 합니다. 차량 회사에게는 1,500만 동, 우리나라 돈으로 한 75만 원 정도 됩니다. 기사에게는 750만 동, 각각 2대의 차량인데 부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750만 동이면 37만 5천 원 정도의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있는 돈입니다. 이 15명은 코로나 음성 바이러스 증명서를 다 지참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따르면 차량을 탈 때 냉장 트럭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추석이 다가오고 있죠. 많은 분들이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추석이 좀 더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마 추석 기간의 이동이 예전보다는 조금 적게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베트남에도 추석 명절을 세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베트남에도 이런 추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떼 중투라고 해서 추석이라는 명칭이 있긴 있지만은 이 날이 쉬는 날이 아닙니다. 뭐 회사 개인적으로는 쉴 수 있지만 나라 전체를 보게 되면 쉽게 말하면 빨간 날이 아닙니다. 이 날에는 베트남 사람들을 뭘 하냐면요. 사자탈놀이 같은 것들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날은 사실 어른들을 위한 날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거나 그런 날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날이라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월병을 사주고 사탕을 사주고 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어른들도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닌데요. 가족들 같은 경우 특히 베트남에는 핵가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 정도, 밤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런 각종 이벤트가 벌어지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부분들을 보거나 또는 파티를 열어서 파티에 참석을 하거나 이 정도지 우리나라 명절처럼 큰 명절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 커플들은 선물을 주고받는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주고받는다라고 하기보다는 남자가 여자들에게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베트남 남성들은 형편이 되게 되면 베트남 여성에게 많은 것들을 해주려고 하고요. 여성들은 또 그런 부분들을 당연하게 잘 받습니다. 베트남에서 옛날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베트남에서는 여성들이 남성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습니다. 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돌려주는 날도 있기는 하지만은 완전히 이렇게 공평한 게 아니라 정말 불공평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선물을 줘야 되는 날, 뭐 꼭 줘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안 주면 서운한 날만 찾아보더라도 상당히 됩니다. 일단 생일에는 반드시 줘야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와 완전 다른 여성의 날이 2번 있습니다. 베트남 여성의 날, 국제 여성의 날. 이게 어떤 게 더 크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우리는 없어서 똑같다라고 합니다. 이 여성의 날 2번을 그냥 건너뛰면 많이 서운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기념일도 챙깁니다. 결혼기념일도 이렇게 쌍방으로 주고받으면 좋은데 대부분은 남자가 여자에게 선물을 주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연인들은 우리나라 연인들이 우리 100일이다, 만난 지 100일 됐다 이렇게 챙기는데 베트남에서는 만난 지 한 달, 만난 지 1년, 2년 이렇게 해서 기념일을 챙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좀 심한 젊은 커플들은 한 달, 만난 지 2달, 3달 이렇게 챙기는 커플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드문 경우이고요. 그리고 그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우리는 주고받지 않습니까? 여기에선 남자들이 여성에게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발렌타인데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가장 큰 명절인 설날에도 남자가 여자에게 돈을 줍니다. 럭키머니라고 영어로는 말할 수 있고요. 이 나라에서는 리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날은 없냐고 물어보면 생일 때 네,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남성의 날이 있느냐 물어보면 남성의 날은 없다라고 합니다. 여성의 날은 2번씩이나 챙기면서 남성의 날은 하나도 없고 또 크리스마스나 발렌타인데이 때도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주고받는데 왜 이 나라는 대부분 남성이 여성에게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짜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하면 많은 베트남 여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들은 집안일을 결혼을 하고 나면 집안일, 아기 돌보는 일 이런 일들을 대부분 여성들이 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공평한 날이다. 이런 날들이 있음으로써 그나마 여성들이 보상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커플에 있어서는 불공평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결혼을 나중에 하게 되면은 어차피 그런 결혼 상태에서 여성들이 많은 일들을 도맡아서 하기 때문에 결혼 전에 처녀일 때는 이런 것들을 조금 누리는 거는 약간 당연하게 생각한다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날들이 왜 이렇게 많느냐 외국 남성의 입장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챙겨야 될 날이 많느냐? 정말 힘들다. 이거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로서는 진짜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날들이 많은 거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좋은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여성들에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날이 이만큼 많은 거니까 자기가 골라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골라서 표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런 여러 날 중에서 내가 주고 싶은 날에 선물을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생일날이나 여성의 날, 결혼기념일,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발렌타인, 설날 뭐 하나 남자 여자친구이고 연인 사이이면 이런 날을 빠뜨리게 되면은 서운하다는 거죠. 그러면 다 줘야 되는 거죠.
꼭 다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여성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선물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저녁에 이렇게 괜찮은 식당을 잡아서 같이 식사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런 날은 같이 보내서 자기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런 그거는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날을 가지고 같이 지내고 같이 식사를 하고 해서 사진을 찍어서 이런 SNS상에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성들이 꽃을 많이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꽃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꽃을 받고 그것을 셀카나 아니면 촬영을 해서 그걸 SNS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꽃 같은 선물을 받는 것들을 또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로맨틱하게 보이기 때문에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아주 낯선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옛날에 여행을 갔을 때죠. 후에 여행을 가서 약간 아주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은 아닙니다. 괜찮은 레스토랑에 저녁을 먹으러 갔었는데요. 그때 대부분 거기의 식당이 커플들이 와서 이렇게 뭐 스파게티나 피자나 아니면 스테이크 이런 것들을 먹는 식당이었습니다. 약간 고급스러운 식당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갔을 때 영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 3커플 정도가 들어왔었는데요. 이 3커플 중에 2커플이 이제 생일인가 어떤 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와서 식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를 하는데 정말 놀라운 점은 뭐냐면요. 식사를 하기 전 음식이 나오고 먹기 이전에 사진을 2커플 다 거의 한 30분 가까이 찍었습니다. 남자가 케이크를 사오고 또 선물을 준비하고 했었는데요. 그런 케이크를 찍고 선물을 주고 하는 부분들을 사진에 잘 담기 위해서 선물도 거의 10번 정도 주면서 사진을 찍었고요. 이렇게 케이크의 초를 켜서 사진 찍는 부분들도 혼자 사진 찍는 거, 커플끼리 같이 찍는 거, 또 테이블 전체를 찍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부탁을 해서 또 찍어달라는 것들도 한 10컷 정도 넘게 찍었었습니다. 다양한 포즈로 찍고 해서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 남자들의 반응입니다. 이 남자들도 여자들이 이렇게 마음껏 사진을 찍게 할 수 있도록 너무 협조를 잘 해주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도 뭐 사진을 몇 장 정도, 요즘은 음식을 먹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사진을 많이 찍어 올리지만 약간 이런 사진을 찍는 게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럼 몇 컷 찍고 끝나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뭐 제가 유튜브를 위해서 음식을 먹는다라고 할 정도로, 왜 유튜브에 이런 음식 사진들을 자세히 올리고 촬영하는 것보다 제가 촬영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사진을 찍는데 시간을 할애하더라고요. 네, 이런 베트남 여성들에게는 선물을 받음으로써 기쁜 그런 기분들도 있지만 내가 이런 날에 선물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자기의 SNS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잘로에 그런 컷들을 올릴 수 있는 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서 보시게 되면 저녁 시간에 커피를 마시러 가거나 아니면 간단한 식사를 친구들 하거나 연인들끼리 하게 되면은 정말 이쁜 옷, 드레스 같은 옷들을 입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것들을 사진에 남기고 자신들의 SNS에 자기의 그런 행복해 보이는 모습들을 찍어서 올리는 게 이 친구들의 큰 낙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성들을 위한 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선물을 받고, 쉽게 말하면 남성들이 표현할 날이 많은 거죠. 그런 곳이 베트남입니다. 결혼을 해서도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옛날에 대답을 했냐면요. 결혼을 해서 많은 가정 일을 도와주기 때문에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대답한 베트남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외국인 남성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베트남 웨이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외국 사람 본국의 그런 문화를 따른 것인지 하나만 적용을 하면 참 좋을 텐데요. 그게 아니라 이것을 혼합해서 집안일도 열심히 남자들이 도와주고 또 이 많은 챙겨야 되는 날들도 기념해야 되는 날들도 남성이 여성들에게 다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랑이 충만한 남성 같은 경우는 괜찮겠지만 많은 남성들이 특히 우리나라의 남성들은 부담스러워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베트남 여성들은 챙기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분명히 안 챙기게 되면 서운해하는 날이 이런 날들입니다. 네, 오늘도 베트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